제가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유독 불안이 높으신 아내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본인이 남편과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정작 본인만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관계가 나빠진 게 무조건 아내 탓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건 그것대로 분명히 짚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안이 높은 아내일수록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형 아내들이 남편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4가지를 딱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서 나는 불안이 좀 높은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은 한 번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앞으로는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불안이 높은 아내분들이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안을 남편이 다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불안이 올라왔을 때 이분들은 바로 남편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당장 뭐라도 대답을 해주면, 지금 당장 표정을 조금 풀어주면, 지금 당장 전화를 받아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조금 해결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분들의 감정의 스위치가 남편 선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남편이 잘 대답해주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남편이 성의 없이 답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내 하루의 기분을, 내 컨디션을, 심지어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까지 남편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우리를 무시해서 의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남편에게 맡기는 게 편했기 때문에 의리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나간 말들이 남편에게는 우리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달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때로는 추궁하는 것처럼 들리고, 테스트하는 것처럼 들리고, 감시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편을 그만큼 믿고 사랑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추궁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남편을 사랑한다는 건 진심이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이게 아니라 그 말이 남편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남편이 우리의 말을 추궁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진심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불안감이 높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더 나빠지게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걸 남편에게서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불안하다면 하면 안 되는 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인하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말들이에요. 왜 말투가 그래? 나한테 화났어? 내가 뭐 잘못했어? 당신 요즘 왜 그래? 이와 같은 말들인 거죠. 불안할 때 우리는 왜 남편에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편이 우리를 밀어낼 것 같은 신호들, 상대방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호들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침에 남편이 다녀올게 하고 나가는데 그 목소리 높이가 어제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반음 정도 낮아요.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빠 뭐 이상한 거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반음 정도 낮은 게 계속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알아채고 나면 그걸 그대로 두고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 하루 이틀을 기다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남편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남편들은 본인 말투가 그랬는지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반음이 낮은 것을 알아챘지만 남편 본인은 자기가 어떤 톤으로 말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어제 일이 좀 피곤했거나 회사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잘못 느꼈을 수도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왜 말투가 그래? 라는 말을 하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남편이 이런 상황을 자주 겪었다면 남편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아닐 겁니다. 또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남편에게 질문이 아니라 추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남편의 반응은 보통 이렇죠. 첫 번째는 반사적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짧게 끊고
하고 대화를 닫아버리죠. 두 번째는 대충 덮을 거예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게 진짜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둘러대는 말일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내 앞에서 남편들은 자기 감정을 아예 드러내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조금이라도 표정이 안 좋으면 또 이상한 질문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편에게 편한 상대가 아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물어보는 사람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표정을 짓고 무슨 제스처를 하든 상대방이 우리를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어느새 조심하게 됩니다. 남편도 똑같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편하게 쉬는 곳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신경 써야 하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요. 집에 와서도 방으로 빨리 들어가 버리고 말수가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또 불안해지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게 계속 보이는데 마냥 참으라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못 잡아내는 그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남편에 대한 관찰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알아채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알아챌 때 우리가 계속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 있는 화재 경보기가 매우 성능이 좋은 거예요. 연기가 조금만 나도 울립니다. 생선을 굽기만 해도, 라면만 끓여도 울려버리는 거예요. 이 경보기는 성능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성능이 매우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경보기가 울릴 때마다 우리가 매번 119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몇 번은 소방차가 오겠죠.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면 정작 진짜 불이 났을 때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남편에게 하고 있는 게 이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남편에게 기대고 싶을 때 남편이 우리에게 지쳐 있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사랑을 증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우리 지금 괜찮은 거지? 예전엔 너 안 그랬잖아. 됐어, 말해봤자지. 넌 가족보다 일이 중요하지? 이런 말들이에요. 제가 방금 첫 번째로 확인하는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확인하는 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면 이번에는 남편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왜 말투가 그래? 이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남편이 설명을 해주면 일단 끝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안 그랬잖아, 이건 다릅니다. 설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남편이 지금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꺼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아무리 보여줘도 완전히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들은 남편에게서 우리가 답을 들어도 잘 안 끝납니다. 물론 이런 말들도 아내분들에게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에게서 이런 한마디를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변해?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만 들으면 오늘 밤은 조금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남편에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불안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을 들어도 우리 안의 불안이 완전히 꺼지지 않으니까 며칠 지나면 또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때 처음보다 남편에게 더 강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죠. 처음엔 우리 괜찮은 거지? 라고 물어보면 괜찮아, 이런 답이면 됐는데 며칠 뒤엔 그걸로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예전에 안 그랬잖아 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도 우리가 성에 안 찹니다. 결국 됐어, 말해봤자지 하고 우리가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때 따라 들어오면 통과, 그냥 두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무슨 답을 해도 합격이 안 되는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소위 말해 우리는 답정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남편들은 그냥 솔직하게 답을 할 거예요. 미안하다고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 답이 며칠 뒤에 다시 또 평가받는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라고 답해야 이 대화가 빨리 끝날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의 없이 아, 미안해, 내가 잘할게 라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민감해서 이걸 또 너무 잘합니다. 저건 그냥 대화를 끝내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안 놓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강한 증명, 또 더 강한 증명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결국에는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럼 안 물어보고
그렇다고 혼자 다 끙끙 앓고 버티라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한데 절대로 자면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시면 어떤가요? 그 순간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잘 버텨지죠. 그런데 두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시기 전보다 더 피곤합니다. 그 다음엔 그거 하나로도 안 됩니다. 2개 이상 마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음료가 우리의 피로를 없애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밀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밀어둔 피로는 그동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오히려 더 커진 상태로 돌아오죠. 우리가 남편에게 증명받아서 얻는 안심이 딱 이렇습니다. 남편이 미안해, 내가 잘할게 라고 해주면 그날 밤은 잠이 와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증명받기 원하게 됩니다. 남편에게서 더 확실한 행동이 필요해지는 거죠. 남편의 대답은 우리 불안을 없애준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불안을 키워왔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점점 더 큰 증명을 남편에게 요구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세 번째는 붙잡으려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왜 연락 안 해? 지금 어디야? 라고 물으면서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 손 안에 넣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랑 얘기 좀 해. 나 진짜 외로워. 라고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이 나를 봐주기를, 나에게 시간을 내주기를 요구하는 거죠. 관계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나 위로, 보호를 받아내기 위한 행동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계속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하자고 밀어붙이거나 물리적으로 붙잡는 형태의 행동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들이 남편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왜 연락 안 해? 지금 어디야?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말이죠. 남편은 감시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의 보통의 반응은 짜증입니다. 아, 왜 그런 걸 물어봐? 아, 좀 이렇게 말이죠. 별것도 아닌 걸 묻는다는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더 자주 묻게 되고 남편은 더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편을 붙잡으려고 하면 남편은 그걸 피해서 더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남편과 거리를 좁히려고 다가가는데 남편은 그만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단정 짓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나 무시하는 거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이런 표현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미 부정적으로 남편의 결론 내리고 단정 짓는 그런 말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불안하면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나면 그 생각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설거지 하면서도, 아이 챙기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역시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적어도 그 생각만큼은 정리가 돼요. 머리가 이렇게 좀 쉬려고 결론을 빨리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나쁜 결론일까요?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별일 아니다 라는 결론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밥맛이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별일이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민하고 혼자 상상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남편을 볶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쁜 쪽의 결론을 고르게 되고 단정 짓게 됩니다.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 결론은 지금 우리의 불안을 딱 설명해 주거든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관계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말들은 한번 써보면 효과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내면 남편의 태도가 한 번에 바뀌는 걸 확인할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아까까지 딴청을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쳐다보게 됩니다. 몇 시간을 말 안 해도 안 통하던 이야기가 이 한마디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말이 먹히는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또 쓰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죠. 어느새 남편이 조금만 답답해도 이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자신이 안 붙잡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똑같아요. 2번, 3번 반복되면 어느 날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아, 그래, 그러던가.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 카드가 안 먹히니까 우리는 더 센 걸 꺼내게 돼요. 말로만 하던 게 짐을 싸는 게 되고 친정이 가는 게 되고 나중에는 이혼 서류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효과를 보려면 매번 더 세게 가야 되니까요. 제가 정규 과정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고 몇 번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조용히 오랜 시간 동안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내분은 그걸 한참 뒤에 아시게 되는 거고요. 결국 아내의 단정 짓는 말이 남편이 이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과 시간을 제공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말만큼은 꼭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혼 결정을 내렸을 때 쓰는 말이지 대화를 이기려고 쓰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남편을 단정 지으면 남편도 우리를 단정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남편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나를 단정 짓는 사람이구나.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남편과 상호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결론 지어진 상태에서는 말싸움 뿐일 겁니다. 진정한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죠.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싸움이 되는 건 불보듯 뻔한 거죠. 자,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말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안 하면 다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확인하고 싶고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절대 묻지 마세요. 그냥 적어 두시는 것만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인사 톤이 낮았음, 화요일은 11시 반에 들어왔음, 회식이라고 했음,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을 적지 않는 거예요. 사실만 적는 겁니다. 나한테 질린 것 같음, 이런 건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니까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물어보면 남편은 어차피 아니야 한마디 하고 끝낼 거니까요. 남편은 그 한마디에 확인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인을 받은 게 아니라 확인받는 기분만 잠깐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남편 입에서 진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물어본들 무조건 거짓말을 할 겁니다.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물어본 덕분에 남편은 본인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남편은 이 사람이 이걸 계속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이 부분은 특별히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방어는 우리가 물어볼수록 심해지고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건 더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이렇게 얻으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물어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남겨서 그 사실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날은 몇 시에 들어왔고 이날은 뭐라고 설명했고 이날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그렇게 한 주, 한 달이 쌓이면 남편이 말이 아니라 남편의 패턴이 보입니다. 말은 그때그때 지어낼 수 있지만 패턴은 지워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진실은 충분히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번째로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싶고 곁에 있고 싶다고 느끼신다면 남편이 어떻게 해줘야 내가 안심을 찾게 되는지 이걸 먼저 알아보시고 그걸 그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괜찮은 거지? 이런 말 대신에 나 요즘 외로웠어. 주말에 30분만 같이 걷자 라고 하시는 게 훨씬 낫고 넌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지? 이런 말 대신에 다음 주 토요일 오전은 비워둘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거 완전히 엎드려 절받기잖아요. 언제 그거 하나하나 다 말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남편에게 하던 방식은 어땠나요? 애매하게 던져놓고 남편이 알아채 주길 바라고 남편의 성의 없는 답에 상처를 받고 그러다 혼자 속상해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엎드려 절받기라도 아무것도 못 받고 지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기대하지만 않으신다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고 딱 해야 할 행동을 한다면 최소한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걸 처음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물어보고 싶은 걸 안 물어보고 하룻밤 넘기는 게 처음에는 지옥 같을 거예요. 손이 우리도 모르게 전화기로 갈 거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몇 시간이 아마 하루보다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만 버텨보고 일주일만 버텨보고 한 달만 버텨보시면 아주 중요한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남편이 우리를 달래주지 않아도 우리의 그 불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경험 정말로 소중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편만이 우리의 불안을 꺼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리되고 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한 번만 버텨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불안은 대부분은 그냥 가라앉는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걸 몸으로 겪은 사람은 다음번에 훨씬 덜 급해집니다. 급하지 않으면
말도 달라지고요. 삶의 여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드린 이야기는 특정한 대화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불안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제가 정규 과정에서 이런 코칭을 해드리면 처음에 아내분들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면 남편과 대화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몇 주 지나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요즘 더 말을 많이 해요.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마치 시험이 사라진 겁니다. 대화를 시작해도 평가받지 않고 표정 하나에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우리를 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변화가 목표가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분명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4가지는 우리 반응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 것이지 남편이 잘못한 걸 덮어주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끊고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대화를 계속 피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말버릇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두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결국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일이 아니었거나 반대로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거나 말이죠.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남는 게 있습니다. 전자라면 관계가 한결 편해져서 좋을 것이고요. 후자라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점점 갑이 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